인류는 끝없이 진화해왔고 우리의 삶 또한 그 진화에 따라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겪어왔다. 한 시대를 끝맺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 새로운 물질, 신소재다. 새로운 것을 향한 인류의 욕망은 비금속을 인공적인 방법을 활용해 귀금속으로 전환시키는 연금술의 시대를 열게 했다. 그렇게 사사로운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했던 연금술은 오늘날 여러 가지 금속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정의하는 화학의 전신이 됐다.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소재의 발전이 곧 인류의 발전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저희 주변에 소재가 없이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소재가 또 새로운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와 관련되는 소재들이 미래의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소재 분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 초기 단계로 아직 주인이 없는 황금 시장으로 불리고 있어 현재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가 선망하는 미래 산업 신소재. 우리나라의 신소재 산업,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에 사용했던 주 재료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고 인류의 문명은 새로운 재료, 즉 신소재의 탄생에 의해 진화할 수 있었다. 인류가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땅 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땅을 경작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고 또 흙을 빚어 토기를 만들고 집을 지었다. 이 시기가 바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석기 시대다. 그 후 인류는 금속 재료를 발견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가 온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었다. 청동은 우수한 무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됐는데 철이 발견된 후 주도권은 철을 사용하는 종족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철기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생활 전반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석기 시대의 신소재는 청동이었으며 청동기 시대의 신소재는 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의 문명 역사는 소재 역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시기를 나눠보자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쓸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소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소재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며 난해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신소재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신소재는 이미 있는 재료보다 뛰어나거나 이미 있는 재료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어 효용 가치가 큰 재료를 말한다. 소재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또는 모든 그런 구조물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가 기본 물질이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속 소재가 있고 또 세라믹이라는 소재가 있고 또 고분자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소재를 많이 구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소재 분야의 연구와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았다. 연구실에서는 그래파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한 실험이 한참 진행 중이다. 원료인 그래파이트에
산을 부어주는 작업이 끝났다. 그래파이트와 산이 들어있는 용기를 잘 섞어주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작업을 하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인 그래핀이다. 지금 그래핀이라면 그 흑연, 그래파이트, 흑연 중에 한 층을 뜻하는 그런 나중 구조체를 말합니다. 일단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 그래파이트뿐만 아니라 이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그래핀의 경우 물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정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특이하고 우수하다는 그런 특성이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흑연은 연필심에 사용돼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이다. 이 흑연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평면이 층으로 쌓여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한다. (2004년) 영국의 가임과 노보셀로프 연구팀이 상온에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것을 계기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래핀의 장점은 끝이 없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이 빠르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다. 또한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며 신축성 또한 아주 뛰어나다. 그래핀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할 그런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핀의 물성이 워낙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는데 예를 들면 뭐 투명 전극, 또 이 전도성 페이스트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화학 기상 증착법도 그중 하나다. 그래핀을 성장시키기 위해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시키면 금속 표본 위에 카본 덩어리들이 흡착되는데 이후 온도가 식으면서 그래핀이 성장하게 된다. 이 메탈의 촉매에 따라서 그래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다양한 실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표본으로 활용된다. 이런 그래핀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높은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초고속 반도체, 투명 전극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만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높은 전도도를 이용한 고효율 태양 전지 등이 있다. 특히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은 손목에 차는 컴퓨터나 전자종이를 만들 수 있어서 미래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핀은 투명도도 좋지만 플렉서블한 그런 물리적인 유연성의 그런 특성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되게 전기 전도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을 사용을 하면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핀 활용 연구가 진행 중인 화학연구원의 연구실.
그래핀의 원료를 물과 섞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래핀을 추출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정 중 하나다. 이렇게 물과 섞은 그래핀은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터에 거르는 작업을 거친다. 진공 여과를 통해서 물과 분리시키면 얇은 그래핀 페이퍼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어떤 실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핀을 가지고 2차 전지 전극 소재 전극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큐um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핀으로 이루어진 매우 유연한 전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동욱 박사 연구팀은 이 그래핀 페이퍼로 기존의 배터리보다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적셔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니까 안에 코어가 많으니까. 네, 더 많이 주입을 했었고요. 사실 이 양을 정확히 알 필요가 좀 있어서 한 대충 6, 70 마이크로리터 정도 있다고 생각해도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이제 새 나가는 게 좀 감안한다면. 네. 이 배터리는 리튬 공기 전지라는 배터리로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가벼운 용량이어야 하며 오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한마디로 리튬, 공기 그 이 두 가지가 이 핵심 활물질, 즉 핵심 소재가 됩니다. 즉 음극으로는 리튬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양극 이제 그 핵심 물질이 바로 공기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산소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리튬 공기 전지는 가벼우면서도 용량이 크게 나오는 그런 차세대 전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리튬 공기 전지에서 양극은 그래핀 페이퍼로 만들어지고 음극은 리튬 메탈로 만들어진다. 이 속에서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과 넓은 표면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지를 만들기에 매우 유용하다.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평가를 진행해 봅시다. 그럼 이제 셀을 한번 걸어보죠. 이런 그래핀의 다양한 장점을 전극으로 활용한 리튬 공기 전지의 활용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선 충방전 테스트기를 이용해 에너지 용량의 크기를 확인하는 연구원들. 이 실험을 통해 전지 속의 에너지 용량의 크기와 충전과 방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 리튬 공기 전지의 활용 가치는 무한 자원인 공기 중의 산소를 원료로 하는 만큼 그 가능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소재가 없이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소재가 또 새로운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100년 전으로 200년 전으로 돌려보면 여기 있는 소재, 여기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는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늘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8세기 이후 개발된 대표적인 신소재들은 인류의 삶을 화려하게 변화시켰다. 그중 하나의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시대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그 활용 가치는 지금도 무한하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독일의 화학자 크리스티안 쉔바인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1846년 폭발성이 강하고 탄성이 큰 질산 섬유소 합성에 성공한다.
그 후 영국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인 알렉산더 파크스가 이 질산 섬유소를 에테르와 알코올에 용해시킨 뒤 틀에 넣어 건조시켜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물질에 파크신이란 이름을 붙였다. 파크신은 단단했고 탄성도 있어 성형하기 쉬웠다. 하지만 건조하면 줄어든다는 결점도 있었다. 1933년은 가장 많이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재발견된 해이다. 폴리에틸렌은 생활 주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장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음료수병, 전선용 피복 재료 따위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꾸준한 연구와 개발의 역사를 통해 플라스틱은 발명됐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현대에 제조된 혁신적인 제품들 중 대부분이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의 응용 범위는 한계가 없다. 또한 첨단 기능의 특수 플라스틱 시장은 매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를 주도했던 대표 신소재 중 하나인 플라스틱의 합성과 진화는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세기를 뛰어넘는 최고의 신소재로 불렸던 나일론. 이 나일론은 1938년 뉴욕 박람회장에서 공기와 석탄과 물이 원료이며 강철보다 강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됐다. 나일론은 박람회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등극하게 된다. 나일론을 개발한 이는 당시 하버드 대학의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월리스 캐로더스였다. 그는 동료 교수의 추천으로 듀폰사의 기초연구부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된다. 듀폰사는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공업 회사 중 하나였다. 캐로더스와 듀폰의 연구팀은 1935년에 인조견사인 나일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나일론은 가늘고 마찰에 강한 우수한 섬유였다. 나일론은 섬유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의 등장에 천연 섬유는 뒤로 밀려났다. 나일론은 세상을 천연 섬유 시대에서 합성 섬유 시대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학의 어떤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신소재를 이렇게 낳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신소재의 발견은 과학의 발견과 같이 가고 그 시대에 어떤 그 사회가 필요하는 그런 니드에 맞춰서 그런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과 나일론의 뒤를 이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뒤바꾼 또 하나의 신소재가 있다. 사람들이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보게 될 것. 이 신소재와 관련해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저서에 기록한 글이다. 1999년 당시 그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현대 컴퓨터의 기원은 1946년 개발된 초대형 진공관 컴퓨터 애니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공관이 18,000개나 들어가는 거대한 크기로 길이가 30m에 달했고 무게는 30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진공관을 대체할 신소재의 개발로 우리는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그 신소재의 정체는 규소, 즉 실리콘이다. 실리콘은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로 흙, 모래 등의 무게의 약 95%를 차지하는 흔한 물질이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용 자원인 셈이다. 21세기 중반 이후는
실리콘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순도의 실리콘을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실리콘을 활용한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불리며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트랜지스터는 모든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기본 조립 단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트랜지스터 덕분에 컴퓨터나 전자기기들이 뛰어난 성능, 효율적인 가격, 작은 크기 등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늘날의 정보 시대는 이 트랜지스터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소재 개발 교육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우리나라 미래 신소재 산업의 한 획을 그을 신소재 공학과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이다. 앞으로의 신소재 개발 분야는 나노 기술과의 접목이 중요해지게 된다. 보다 작고 가벼운 나노 사이즈의 신소재를 개발해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종화 교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해 나노 사이즈의 신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수학의 공간 체험 원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원리인데요. 점은 0차원, 그리고 직선이나 곡선은 1차원, 그리고 면적은 2차원, 그리고 공간은 3차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없고 길이만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길더라도 면적인 2차원이나 공간인 3차원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공간 체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공간 체험 원리는 유한한 크기를 갖는 면은 모든 점을 통과하는 연결된 선을 그릴 수 있으며 이때 선의 길이는 무한대임을 증명한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간 체험 원리를 활용해 기존의 소재보다 2000배 높은 유전 상수의 전자기파 신소재를 개발했다. 빛이나 전자기파의 파장은 주파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빛이나 전자기파가 물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굴절률에 반비례해 그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이때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있으면 같은 빛을 이용하더라도 더욱 세밀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즉,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 체험 구조를 통해서 거대하게 발현되는 효과를 구현한 것이다. 이것이 수학적 공간 체험 원리를 적용해 개발한 결과물이다. 그래 온라인이 다시 맞았는지 다시 체크해보자. 유전 상수가 높은 축전기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 전기 용량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앞쪽에서 잘못되면 뒤쪽이 다 틀어지지. 아주 얇은 막으로도 원하는 방향으로 전자기파를 반사시키거나 대부분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나 함정에 씌워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게 하는 국방 응용 분야와의 기술 접목이 기대되며 5G, 휴대전화용 안테나 등 무선 통신 분야와도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거울 고정됐으면은 거의 안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샘플에서만. 지금 이 시료는 예전에 그 권상구 박사가 썼던 그 시료. 한국과학기술원의 또 다른 연구실. 박정영 교수 연구팀은 초미세한 그래핀 주름에 대해 연구 중이다. 그래핀의 주름은 카페트를 이렇게 복도 위에 이렇게 깔 때 카페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주름하고 그렇게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핀의 주름은 나노미터 수준의 굉장히 작은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불안정하게 형성돼 있어서 주름 등의 미세 구조 확인은
그래핀 기반의 그 소자 응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광받는 신소재인 그래핀은 지금까지 다양한 전자소자 등에 응용하려는 연구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그래핀에 주름이 있다면 그래핀의 일부분만이 정기적으로 작동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의 특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핀의 주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핀에 주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구역에 따라 그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 이 연구는 저명한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에도 실렸다. 이 연구에 활용되는 장비는 초고진공 원자력 현미경이다. 시료의 표면을 스캔해서 그래핀의 마찰력과 접착력 등의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유용하다. 지금 스캐닝 사이즈가 얼마라고요? 1마이크로. 스윙을 저만 1마이크론대 스윙을 이만큼 한다고? 이쪽 저쪽에서 지금 뭐 달라붙고 있는. 지 포지션이 1인데도 저렇게 많이 스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팁이 엄청 스티키한 아직도 조금 네. 실험 도중 한번 스캔을 문제가 해봅시다. 발생한 듯하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원자력 현미경을 구동을 하는데 아마 그 굉장히 날카로운 검침이 있거든요. 그 검침에 뭐가 이제 달라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이렇게 퀄리티가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인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핀의 주름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에 성공함으로써 물리적 특성이 같은 하나의 그래핀 조각 위에서도 마찰력이 현저히 다른 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을 계기로 나노 크기의 로봇 구동부 등 아주 미세한 부분의 활용 가치가 높아졌으며 휘어지는 전자소자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래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신소재는 비단 과학적 측면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신소재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미 스포츠 분야는 신소재와 첨단 기술의 격전장이 된 지 오래다. 공기 저항이 가장 큰 부위에 미세한 교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주는 최첨단 신소재 유니폼까지 등장했다. 이런 신소재의 등장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활 시위가 공기를 가르고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양궁 강국으로 굳건히 선두를 지켜내왔다. 뛰어난 선수들의 실력과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줬지만 그 이면엔 신소재 발달이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의 양궁 장비는 진동과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보완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을 견딜 만큼 강하면서도 진동을 잘 견뎌내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고 있을 만큼 가벼운 활은 양궁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노 카본 튜브라는 신소재다. 나노 카본 튜브는 강도만 봤을 때 철강의 100배 이상 우수하고 유연함으로는 탄소 섬유의 약 15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0.03초) 찰나의 순간에 들어오는 펜싱 칼날의 예리함과 빠른 속도는 선수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펜싱 경기에서
한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엄격한 복장 규정이 개정됐다. 이 엄격한 규정에 부합하는 신소재가 바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다. 이 소재는 내구력이 우수해 방탄복구와 군용 헬멧, 전투기 제작 등에 사용되는 초고강도 소재이며 분자량의 밀도만 놓고 봤을 때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인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 중 충격이나 마모에 대한 내구성이 가장 우수한 소재로 손꼽히는 신소재다. 스포츠의 꽃 육상에서도 이런 신소재의 적용이 돋보인다. 0.01초의 순간으로도 기록이 갈리는 종목답게 트랙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최초로 마의 10초 대 벽이 무너진 기록은 폴리우레탄이라는 신소재가 적용된 1968년 멕시코 시티의 한 트랙에서 세워졌다. 이 폴리우레탄은 특유의 충격 흡수 능력 덕분에 트랙은 물론 축구공의 외부 소재 혹은 수영복 등에 적용되어 보다 나은 성적을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폴리우레탄 트랙에 이어 몬도 트랙이라는 새로운 신소재 트랙이 각광받고 있다. 아스팔트 위에 천연 탄성 고무를 얹어 총 5개의 층으로 구조를 이루는 이 트랙은 지금까지 많은 세계 신기록을 내는 데 도움을 줬다. 소재의 범위를 우리가 굉장히 넓혀서 아주 이제 다양한 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재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의 소재들을 이제 복합화한다고 합니다. 같이 섞어서 다 조합하고 또 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복합 소재 또는 융합 소재의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우리가 기존에 얻지 못하던 새로운 특성 또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의 발전은 그런 쪽으로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소수의 전유물인 듯 멀게만 느껴지는 신소재라는 단어. 하지만 신소재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는 특수한 분야가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사물들 속에도 이미 신소재는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소재와 기능을 중시한다는 한 아웃도어 전문 업체. 이 업체는 디자인과 제품 개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웃도어는 일반화와 차이가 있어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냉각 기능, 발열 기능에 더욱더 중점을 둬 신소재는 개발될 것입니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최근 투습 기능과 발수 기능이 뛰어난 파워실드나 밀도가 뛰어난 신소재를 활용한 등산복의 인기 또한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뛰어난 보온 효과와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티타늄 소재의 섬유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방수, 방풍, 보온 등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니트에 주로 사용되는 제트라이트 소재는 착용했을 때 뛰어난 신축성과 형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신소재다. 아웃도어가 다른 복종과 차별화된 점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재가 중요한데요. 복종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앞으로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더욱 주력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소재의 활용은 주방용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기구에도 신소재의 활약은 눈부시다. 신소재가 접목된 식기구들은 더욱 가벼워지고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으로 시대가 경량화 시대고 그러니까 CO2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경량화가 이 세상의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방용품에 적합한 소재가 있어서 그걸 주방용품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요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신소재와 식기구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과거의 식기구와 신소재가 접목된 식기구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 동일한 환경의 염수 분무 실험을 한 결과 신소재가 접목된 제품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테스트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서도 신소재가 접목된 프라이팬의 부패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방기구용으로 개발된 신소재들은 주방용품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는 다양한 제품에 접목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시트 마스크팩.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만 해도 800여 종에 이른다. 이런 마스크팩 시장에서도 신소재의 접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도전이다. 특히 마스크팩의 경우 피부에 닿는 밀착력과 흡수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스크팩 시트지에 접목된 신소재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거는 에센스가 아닌 순수 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로 밀착성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굴곡진 손등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손으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듯이 밀착이 좋지가 않습니다. 밀착력이 약한 기존의 마스크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신소재가 접목된 마스크팩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더 강한 밀착력을 보이게 된다. PT셀이 접목된 마스크팩 소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더 강한 밀착력을 보이게 된다. 흡수율 테스트에서도 더 우수한 흡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소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신소재는 인류의 발전을 돕는 우수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스피커의 떨림판으로 사용되는 신소재 베릴륨은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독성이 높으며 인류의 현재를 존재하게 했다고 평가받는 최고의 신소재 플라스틱 또한 오늘날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요에 합당한 개발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무분별한 소재 개발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소재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특히나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잘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어떨 것인가,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신소재가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을 딱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가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술이 이런 소재 개발, 신소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 소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왔다.
그런 인류에게 자연에서 얻은 자원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신소재는 다음 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열쇠가 되주었다. 철의 발명은 철기 시대를 도래하게 했고 나일론과 플라스틱의 발명은 우리를 현대 문명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를 맞이해야 할 때이다.